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노폐물의 가장 큰 원인인 이 포화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대체역에서는 포화지방을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포화지방이 어디에 쌓여 있는가에 따라 병의 원인이 달라집니다. 간에 쌓이면 간경화, 비장에 쌓이면 당뇨, 신장에 쌓이면 신장결석, 신부전증, 담에 쌓이면 담결석, 전립선 비대증, 혈관에 쌓이면 고지혈증이 되고 동맥경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포화지방을 장시간 방치할 시 암이 됩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 또한 포화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화지방이 또 그렇게 나쁜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뭐든 적당하면 되는데 이 몸이 수용 가능한 적정치 이상을 섭취 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 많이 자주 먹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포화지방에 관해서 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정리한 건강에 관한 정보를 한번 요약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고체 형태이고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지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으나 예외적으로 팜유나 코코넛류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으로 버터, 팜유, 쇠기름, 돼지기름, 베이컨, 과자, 우유 등의 순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 하루 권장량이 있습니다. 15g을 초과해서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포화지방 섭취량이 8세에서 16세 성장기에는 11g, 18세에서 27세는 15.75g, 41에서 60세까지는 12.4g으로 42g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화지방산의 과다 섭취는 각종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된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포화지방산이 실제로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36%나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산을 과다 섭취할수록 담즙이 많이 분비되며 재흡수되지 않은 담즙은 분변이 체외로 배설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암 물질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하여 대장암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화지방산과 전체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의 섭취를 높여야 합니다.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암학회 의학회지에 따르면 하루에 10g 이상의 포화지방산을 섭취하고 있는 여성의 난소암 발생률이 평균보다 20%나 많았습니다. 라고 또 합니다. 또 보면 또 혈관의 적, 포화지방산, 혈관의 친구, 물포화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포화지방산은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을 시 문제가 된다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대체의학의 관점에서 포화지방을 먹으면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포화지방이 녹는 점이 42도입니다. 42도의 상태에서 액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액체 상태의 기름은 그나마 고체 상태보다 몸에서 잘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체의 체온이 36.5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포화지방을 먹게 되면 고체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고체 상태의 포화지방은 끈적한 기름덩어리입니다. 끈적해서 장기 내부에 잘 달라붙습니다. 가정집에서 배수관이 막혀서 역류해 본 경험들이 혹시나 있으시나요? 자, 싱크대에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이렇게 전문 업체를 불러와 막힌 배관을 뚫는데, 그때 막힌 곳의 덩어리들을 건져내면 아주 노란 기름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 기름 덩어리들이 배수관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서도 이 식당에서 싱크대 물이 안 내려가서 역류해서 제가 직접 하수관을 뚫어봤는데 정말
노란 기름 덩어리가 꽉 막고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포화지방 덩어리들이 이제 조금씩 쌓여서 배수관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혈관에 포화지방이 많은 것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혈관에 포화지방이 쌓여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고혈압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 공맥경화에도 걸리죠. 우리 오장육부는 혈관과 림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노폐물 청소를 이 림프가 해주는데 이 문제는 삼투압을 통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포화지방까지 림프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림프에도 포화지방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과 림프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곳곳에 흔적들을 남깁니다. 즉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어디에 쌓였는가에 따라 병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화지방이 쌓여 일으키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체의학요법에서는 포화지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녁 7시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고 또 포화지방을 먹지 않으면 몸이 정말 쾌적해집니다. 가벼워지고 맑아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평소 먹었을 때는 몸에 익숙해서 몰랐는데 일정 기간 그 음식을 하다 보면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길들여진 입맛은 참 고치기가 쉽지 않죠. 이 포화지방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참 맛있습니다. 고소합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좋아합니다. 땡기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음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러다 보니 과하게 먹습니다. 왜냐고요? 맛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또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듭니다. 맛없으면 그냥 적당히 먹고 마는데 이 맛있으니까 자꾸 먹는 것입니다. 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연동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의 내부를 보면 주름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름이 움직이면서 음식을 섞어줍니다. 이것이 연동작용인데 문제는 주름 사이에 포화지방이 끼면 이 연동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연동작용으로 음식을 골고루 섞어줘야 하는데 주름 사이에 포화지방이 쌓이다 보니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음식이 섞이지 못하고 아래에 쌓인 음식들은 썩습니다. 높은 체온 때문에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위장뿐만 아닙니다. 소장과 대장은 미세 육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육모 사이사이에 포화지방이 쌓여 연동작용을 방해하면 그곳의 음식물들의 이동이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음식물들이 밀려와서 이동을 하게 되죠. 포화지방이 이렇게 장부의 곳곳에 쌓이면서 중간중간에 음식물들의 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음식들이 썩고 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열들이 장부에 영향을 줘서 약해지는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더부룩하다는 것은 장 어딘가에 음식이 정체가 되고 썩고 있으면서 동시에 열과 가스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가스가 발생하니 장이 팽창해서 더부룩한 것입니다.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가스가 팽창해서 트름을 하고 소장에 정체가 되면 배가 더부룩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정체가 되면 방구가 많이 나오죠. 소화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냄새까지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트름과 더부룩함, 또 방구 이런 것들은 현재 먹은 음식들이 소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연동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물들이 곳곳에서 정체가 되어 썩어서 열과 가스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이 소화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음식이 썩으면서 발생한 열이 장부의 내부에 있는 혈과 림프의 수분을 말려버리고
그로 인해 혈 부족 현상과 림프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그러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한 곳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반응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늘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 중에도 있고 음식에도 있으며 피부나 손톱 밑에도 있고 입속에도 많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늘 우리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얘네들이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의 역할은 정화작용입니다. 죽은 사체나 폐기물들을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에 미생물이 없으면 지구는 벌써 오염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본연의 역할은 분해라는 것이죠. 이 분해작용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혈관 속에서는 백혈구가 제거 기능을 담당하고 또 림프의 면역계가 제거를 합니다. 그러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세균과 바이러스에 잠식을 당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노쇠화되고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노쇠에서 기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골골하다 가벼운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분들이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죠. 원인은 면역력이 약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면역력 저하는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세월 따라 자연의 흐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안 되죠. 늙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닌데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자, 이러면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또한 포화지방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도 고체 상태이고 그 특유의 끈적함 때문에 인체 곳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쌓이면 반드시 썩는데 썩을 때 발생하는 게 열이고 이 열은 해당 부위의 림프와 피를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든 적당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화지방의 대표적인 것이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모든 부위가 포화지방입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소고기가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살, 항정살이 포화지방이고요.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이 동의보감에 보면 소고기는 위장에 좋다고 나옵니다. 소고기는 실제로 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좋죠. 하지만 옛날에는 고기를 자주 먹지 못했습니다. 서민들은 동네 잔치날이나 명절 때나 한번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간혹적으로 먹으면 몸에 아주 모약이 됩니다. 몸이 흡수를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남아돕니다. 그러니 지방에 축적하고 살로 비축해 둡니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화지방은 이 장부에 특히 데미지를 주는데 이 장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화지방의 섭취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잦은 섭취로 인해 병을 키우지 말고 적당히 조절해서 건강을 잘 지켰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